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2023년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다가올 새해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가볍지만 아주 재밌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젠치 큰 스님의 코라고 하면 이케노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길이는 한 대여섯치쯤 되는데 윗입술 바로 밑에서부터 턱 밑까지 늘어져 있었다. 모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굵었다. 말하자면 가늘고 긴 순대 비슷한 물건이 턱하니 얼굴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다. 50살이 넘은 큰 스님은 삼미승이던 어린 시절부터 내도장 공봉직이 된 오늘까지 내심 늘 이 코 때문에 고민해 왔다. 물론 겉으로야 지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극락정토를 갈망해야 할 승려된 몸으로 고작 코 같은 것을 걱정해서야 되겠냐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코에 신경 쓴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였다. 큰 스님은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코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큰 스님이 코 때문에 시달리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실제로 코가 너무 길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는 못 먹는다. 혼자 먹다가는 코끝이 밥 공기 속에 담긴 밥에 가 닿아버린다. 그래서 큰 스님은 제자승 하나를 밥상 건너편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 내내 한 치쯤 되는 너비에 길이는 2자쯤 되는 나무 막대로 코를 받치고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꼴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받쳐들고 있는 제자승에게나 받쳐들게 한 큰 스님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번은 그 제자승 대신 받치고 있던 동자 하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손이 흔들려 코를 주간에 빠뜨린 이야기가 당시 교토에까지 소문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이 큰 스님이 코 때문에 고민에 잠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다. 사실 큰 스님은 코 때문에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다. 이케노 마을 사람들은 코가 그 모양인 젠치 크 스님이 속세 사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들 했다. 큰 스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과적인 사실에 좌우되기에는 지나치게 섬세하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 스님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해보려 고심을 했다. 제일 먼저 큰 스님이 생각해낸 것은 이 기다란 코를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하는 법이었다. 아무도 없을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얼굴을 비춰보며 열심히 궁리해 보았다. 그냥 얼굴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서 턱을 괴어 본다거나 턱 끝에 손가락을 대보기도 하면서 끈기 있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인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때로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길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럴 때 큰 스님은 거울을 상자에 도로 넣고는 새삼스레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 다시 불경이 놓인 책상으로 관음경을 읽으러 돌아오는 것이었다. 한편 또 큰 스님은 끊임없이 남들의 코에 신경을 썼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큰 스님의 심부름도 할 겸 교토에 다녀온 제자승이 아는 의사에게서 긴 코를 짧게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 이 의사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남자인데 당시 조라쿠지의 공승이 되어 있었다. 큰 스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코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느라 굳이 그 방법을 곧바로 써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식사 때마다 제자승을 귀찮게 한다는 것이 마음이 걸린다는 둥 운을 띄었다. 속으로는 물론 제자승이 먼저 나서서 이 방법을 써보시라고 권하기를 고대하다가 한 얘기였다. 제자승 역시 큰 스님의 이런 속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감보다는 큰 스님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잔머리를 써야 하는 심정 쪽이 더 강하게 제자승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제자승은 큰 스님의 짐작대로 이 방법을 써보자며 끈질기게 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큰 스님도 예상대로 결국 이 열성 넘치는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저 뜨거운 물로 코를 삶아 사람이 그 코를 밟게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더운 물이야 절이 있는 욕탕에서 날마다 끓여내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스는 손도 못 댈 것처럼 펄펄 끓는 물을 금세 주전자에 담아 받아왔다. 하지만 주전자에 직접 코를 담그려 들였다가는 뜨거운 김에 얼굴을 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무쟁반에 구멍을 뚫어 그것을 주전자 뚜껑 대신 덮고서는 그 구멍으로 코를 뜨거운 물속에 담그기로 했다. 그런데 코를 뜨거운 물속에 담궈도 조금도 뜨겁지가 않았다. 잠시 후에 제자승이 말했다.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은데요. 큰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말만 듣고는 누구도 코 이야기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겠지 싶어서였다. 코는 뜨거운 물에 삶아져서 벼룩에 쏘인 듯 가려웠다. 제자승은 큰 스님이 쟁반 구멍에서 코를 빼내고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그 코를 양발에 힘을 줘가며 밟기 시작했다. 큰 스님은 엎드린 채 코를 마룻바닥에 늘려놓고 제자의 발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마침내 이 작업이 한 차례 끝나고 나자 제자승은 한숨 돌렸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한 번 더 삶으면 됩니다. 큰 스님은 이번에도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맞듣지 않은 얼굴로 제자승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두 번째 익힌 코를 꺼내보니 과연 평소보다 짧아져 있었다. 이 정도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메부리 코와 그다지 다를 게 없었다. 큰 스님은 짧아진 코를 어루만지며 제자승이 내미는 거울을 겸연쩍다는 듯이 슬며시 들여다보았다. 코는 턱 아래까지 늘어져 있던 그 코는 정말 거짓말처럼 오그라들어 지금은 겨우 윗입술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색색거리고 있었다. 군데군데 울긋불긋한 것은 아마도 밟힌 자국이리라. 이쯤 되면 이제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2, 3일쯤 지나면서 큰 스님은 생각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마침 볼 일이 있어 이케노우 절을 찾아온 사무라이가 전보다 더욱 우습다는 얼굴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큰 스님의 코만 뚫어져라 바라보다 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큰 스님의 코를 죽사발 속에 빠뜨렸던 동자로 말할 것 같으면 강당 밖에서 큰 스님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았으나 끝에 가서는 도저히 못 참겠는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큰 스님은 처음에는 이게 다 자기 얼굴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동자들이나 하급 승려들이 비웃는 건 그 때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똑같이 비웃어도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어딘가 웃는 꼴이 달라 보였다. 예전에는 저렇게 대놓고 웃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어느 날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나기에 큰 스님이 무심결에 밖으로 나와보니 동자는 2자쯤 되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털이 덥수룩한 말라깽이 삽살개를 쫓아내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다. 코를 맞아볼래? 자, 코 맞아볼래? 하고 놀려가며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나무 막대기는 전에 코를 받치던 바로 그것이었다. 큰 스님은 어설프게 코가 짧아진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날이 저물면서 갑자기 바람이 일었는지 탑에 달린 풍경 울리는 소리가 베갯머리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들려왔다. 게다가 추위까지 한층 심해지는 통에 나이 많은 큰 스님은 자려 해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부자리 속에서 말똥말똥하고 있으려니 벼랑간 코가 몹시 가려웠다. 억지로 짧게 만들어서 병이 난 건지도 몰라. 이튿날 아침 큰 스님이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떠보니 절안의 은행이니 칠렵수가 하룻밤새 잎을 다 떨어뜨려 마당은 황금을 깔아놓은 듯 찬란했다. 젠치 큰 스님은 덧문을 올린 대청에 서서 깊숙이 숨을 들어 마셨다. 거의 잊어버린 듯한 어떤 감각이 다시금 큰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때였다. 큰 스님은 황급히 코로 손을 가져갔다. 손에 닿은 것은 어젯밤의 짧은 코가 아니었다. 윗입술의 위쪽부터 턱 밑까지 대여섯이나 늘어져 있던 옛날의 기다란 코였다. 큰 스님은 코가 하룻밤새 다시 원래대로 길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코가 짧아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홀가분한 기분이 어디선지 모르게 되돌아온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됐으니 다시는 아무도 비웃지 않겠군. 큰 스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기다란 코를 동틀녘 가을바람에 흔들거리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치 전래동화 같다고요? 이 이야기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라쇼몬이라는 책의 한 단편입니다. 류노스케는 탁월한 천재성과 지성으로 근대 문학을 이끌며 일본 문학사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작가입니다. 단편의 제목은 코입니다. 코는 자의식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체념에 빠지는 큰 스님을 통해 근대인의 희비극을 그려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비단 코의 문제가 아니라 설사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올 한 해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소개로 뵙겠습니다.